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현재 시장은 상승을 만들 만큼의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무너질 만큼의 매도 압력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그널이 하락 추세를 향하기보다는 균형을 다시 맞추는 국면에 가까운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은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인지 핵심 신호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와 채택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크리스마스로 휴장을 했습니다. 전날에는 조기 폐장을 했는데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내년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84.5%로 여전히 지배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이후의 움직임인데요. 현재 파월 의장의 임기 내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첫 인하 시점을 6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향후에 거시경제 지표들 발표와 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이고 이 차기 연준 의장을 언제 발표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요한 매체들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새 연준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폴리마켓 배팅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지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시시 임명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들은 더 가팔라질 수 있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월가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물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순유출 이후에 순유입세로 일시적인 전환을 했지만 다시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224.6억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작년 2024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2024년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매집을 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초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2024년과 유사한 규모로 이렇게 대규모 집행을 했다는 것은 전략적인 확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시적인 베팅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도 DAT, 즉 기업 재무 전략 관점에서 매집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의 비트마인이 스트래티지 다음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마인의 미실현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35억 달러, 즉 한화로는 약 5조 가까운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단기 변동성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압박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실현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재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덧붙여서 이더리움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경우에 강제 매도나 자본 구조 변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주마다 이더리움 물량들을 굳건히 담고 있지만 현재 재무 관점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잘 버티고 넘겨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지표들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월간 RSI인데요. 현재 월간 RSI가 56.5까지 하락을 했고 6개월 단순이동 평균선을 넘어서 12개월 이평선까지도 하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멘텀이 장기 평균보다도 약해진 것은 2022년과 2018년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과거 패턴상으로 더 깊은 약세 국면으로 전환했던 구간과 유사한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자릿수 가격 하락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국면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깊은 약세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침체 국면이 깊은, 즉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드려왔던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현재 시점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 조정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지,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현재 온체인 마인드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강세 모멘텀 지표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이 2018년도와 2022년도에 가장 낮았던 수준까지 거의 유사하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약한 수준이 아니라 깊게 억눌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거 패턴상으로는 이 정도 국면까지 내려왔을 때는 분배 국면이 종료가 되고 재축적 국면으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구간들을 더 거치고 나서 상승 랠리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 시그널은 즉각적인 반등 신호로는 볼 수 없지만 하방 위험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이제는 상방이 더 비대칭적으로 커져가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지표들도 중복적으로 봐야 되고 이 지표 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레짐 스코어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장기간 약세 국면을 보인 이후로 비트코인 레짐, 즉 시장 구조 지표가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강세장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하방 압력의 지속성이 약화되고 있는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들이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더 높은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매도 압력이 흡수되고 시장이 점차 균형 국면으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공급 조정 CDD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CDD는 코인 데이지 디스트로이드라고 해서 코인 파괴일수, 즉 얼마나 많은 장기 보유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가 최근 가격 조정에도 큰 흔들림이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고점 대비로 중간 수준 혹은 안정 수준에 머무르면서 장기 보유자의 공격적인 분배 신호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패닉셀링 성격의 급격한 매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본인들의 차익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산 성격과 관련된 지표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독립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는 그동안에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0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상관관계가 크게 포착되지 않는 것이고요. 금과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음의 영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금과 반대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혹은 안전자산 프레임이 아니라 독립된 자산으로서 재포지셔닝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 지표가 이 짐 크레이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CNBC의 진행자인데요.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100%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늘 발언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심리 지표로 주로 활용이 되고 국내에서는 짐방꿀, 즉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꿀빤다라고 하는 이 우스갯소리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 크레이머의 발언과 이 추이를 한번 살펴봤을 때 과거에 약세장을 전망한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을 했고 강세장을 전망한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즉 시장을 반대 테크트리를 탄다는 건데요. 약세장이 지속되면은 오히려 이 약세장 이후에 상승장으로 전환된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약세장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 약세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강해지게 되고 그런 찰나에 늘 짐 크레이머가 발언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언은 시장의 감정지표, 즉 센티멘트가 극단으로 치우쳤는지를 살펴보는 보조 힌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의 CEO인 퐁레가 비트코인 조정에도 2026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락 여파로 스트레티지 주가가 8.5%또 하락을 했으나 비트코인은 세대적 기술 발명이고 거시경제, 자본시장 혁신이 결합된 독보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증권 거래소가 규제가 마련되면 암호화폐 거래 개시 가능하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래소가 그 준비를 마쳤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1의 시가총액이 무려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화로 4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USD1의 시가총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치, 금융, 권력과 결합된 차세대 달러 기반 결제 인프라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기업 트레저리와 그리고 국가 단위의 채택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투자 자산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이 일부로서 확고하게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그리고 차트 관점까지 확인하고 오늘 시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CVD 상으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가석거래는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같은 경우도 들쭉날쭉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주황색, 즉 개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은 물량을 던져내면서 전체 주문량은 여전히 매도세가 우위에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양수 영역으로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7K를 전후로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22평선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22평선을 계속해서 돌파에 실패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하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계적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더 본격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22평선과 52평선을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방 압력을 더 방어하고 돌파 매수 구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95K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저항선은 100K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이제 더 본격적인 랠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대응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주간 옵션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이번 주는 95K에 맥스페인 가격 구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의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헤지펀드들의 커버드 콜 전략에 의해서 90K 부근에서 기계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000달러로 현재 가격 구간보다 높은 구간에 맥스페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